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3.4%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했는데 뭐 장중에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뭐 5%대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두산의 움직임이 좀 좋았어요. 올해 들어서 두산의 움직임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더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죠. 근데 이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매물 소화를 먼저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할 합병하는 그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두산 밥켓에 대한 부분이 너무 조금 집중화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은 지주회사 개념이 있죠. 뭐 미국도 있긴 한데 미국은 굳이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 지주회사와 지주사 그리고 영업회사 다 같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주사보다 영업회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돈을 벌어들이는 쪽이 영업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조금 이슈를 타고 호재를 탔을 때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은 지주회사인 경우가 종종 있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돈을 버는 건 에코프로 BM에서 벌어오지만 에코프로의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건 마지막 파동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파동일 리가 없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보면 정치적인 그 불안 요인들이 많이 포함이 된 거다. 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나는 탄핵으로 가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요 내용이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 보셨을 것 같으니까 다 빼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돼서 보기 위해서는 이 밑에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쭉 이렇게 보시면요. 정치적인 그런 내용보다 요 내용이에요. 경제도 위기이자 비상 상황이다. 거대 야당,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할 수 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를 깎아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적인 무언가 뭐 개개인의 입장 차이가 있고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비상계엄이 안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예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없었으면 진짜 이 12월 달 한국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굳이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원전에서의 최대장주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조금 받아들이는 게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도 한 단계 더 높아졌죠. 원래 1,500원이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에도 내년 이제 1월 달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발표하거든요. 1월 한 4일에서 5일 정도 나올 겁니다. 그때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시장에 앞으로도 충격을 주겠죠. 근데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그 내용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봐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락할 내용은 아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보세요.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 자, 그러면 체코 원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7월 달. 그쵸? 7월 달입니다. 그리고 7월 달 딱 찍고 나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7월 달 찍고. 이거는 명백한 세론입니다. 근데 이 세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분할합병은 이제 끝났고 많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지금의 불안한 움직임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지금의 불안한 움직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상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분할합병과 같은 이번에 밥켓을 떼어내서 훨씬 더 이 돈도 못 벌고 있는 지금, 그렇죠. 두산 그룹 내에서 생각하는 미래 성장 동력,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니까 그 돈을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로보틱스를 붙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한테 로보틱스는 앞으로 돈을 잘 벌 거니까. 근데 지금 돈을 못 벌어요. 1조를 벌고 있는 밥켓을 너네한테 주고 돈을 못 벌고 있는 로보틱스 주식을 줄게.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 상법 개정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요.
두산이 오늘 올라간 것은 분할합병 관련돼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었던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과 같은 원전 관련주들이 맞죠. 근데 두산도 원전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내린 이유는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린 것이지, 여기 나오는 그쵸, 원전 예산안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민감하게 반영한 결과이지 이걸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피해볼 일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전 이 생태계를 다시 꾸려가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즉 SMR의 주가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주가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텐데, 자, 내용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10배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원천은 SMR에서 나옵니다. 그럼 SMR은 설계를 하는 거고, 설계하는 단계가 지나고 나면 에너빌리티가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종의 선행 작업을 체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예산안에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너무 시장에 민감하게 반영을 한 결과이지 이런 부분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쵸? 최악의 상황은 지금 시장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준에서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다는 건 시장이 찍어 누르면서 나오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빠르면 빨리 올라갈수록 좋지만 두산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두산의 주가는 다시 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호황을 넘어서 진짜 초호황이에요. 슈퍼 호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느냐? 금리가 늦게 낮아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금리가 다시 높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기준금리를 지금 여기서 더 올린다? 그 자체 불가능하죠. 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으니까. 어저께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 미증시는 폭등을 했습니다. 1.8% 폭등을 했어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렸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딱 하나다. 미국 시장이 호황이고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였다는 건 AI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정전 사태 나오고 있죠. 이거는 AI 시대에서 그쵸? 서버의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물론 이 정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피크로 올라갈 때 이 피크만 딱 잡으면 돼요. 전기는 이 피크가 딱 치는 시간대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항상 남습니다. 이렇게 생산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피크를 못 잡을 정도의 지금 사용량이 나오고 있다는 건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까지, 그쵸? 지금 다 원전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고,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먼까지도, 그렇죠, 오픈 AI까지도 원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SMR의 지금 주가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통령 담화문에 나온, 그렇죠, 이런 내용들, 그렇죠, 여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을 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주가에 주는 영향이 일시적으로 지금 굉장히 민감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에 있잖아요, 한국 시장이. 이거 말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매도하는 구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는 바이오, 화장품, 원전, 조선, 이렇게까지입니다. 특히나 원전하고 조선은 트럼프의 정책 상황하고도 맞아요. 그렇죠? 이 뭐라 그러죠? 이거 트럼프 트레이드.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 이쪽은 24년도에도, 그렇죠, 올해도 강했었던 종목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세를 유지했었던, 시장보다 강했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1월 달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참 불안한 상황들 때문에 12월 달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 준비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시장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제가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ETF 신고가, 빅테크 신고가, 강세 지속, 미국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뒤처진 부분이 많고 너무 싸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하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 제가
이번 주에는 분명히 타점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12월 10일 날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니가캔 바이오까지 바이오 3인방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바이오, 화장품, 조선, 원전까지만 봐야 된다.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절대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반등 확인 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투매가 지나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투매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랬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태성 반도체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이거 조작이 불가능하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쵸? 쭉 보시면 50%대 수익 구간 올해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두산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먼저 잡죠. 그쵸? 그리고 나서 체코원전 나오고 나서 매도한 결과 14.7%의 수익 구간, 그리고 그 이후에 4.5%의 추가 수익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언제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러려면 주도주를 해야 되고요. 주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겠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려가는데 왜 내려갔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찾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보다 아직까지도 지금 하락해 있는 이 상황까지도 시장보다 강합니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시장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장기 이평 회복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아마 빠르면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2주 안에 수익 전환하기 위해서는 얼마에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잡는 이론적인 부분들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어떤 종목에 가서도 그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1월 달에는 정말 시장 괜찮을 겁니다. 1월 달은 전통적으로 테마주 장세가 나옵니다. 잡주하세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호재라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너무 빠진 상태예요.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